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 1번지 전남은 비상입니다. 어민들은 생계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산물 가격도 급감하는 가운데 수산시장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전라남도도 단계별 대응에 나섰습니다. 광주와 완도에 있는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대한민국 수산 1번지인 전남 지역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생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민들은 수산물 판로가 끊기면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의 한 전복 양식장. 비가 내리고 있지만 김영진 씨는 이른 아침부터 배를 타고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10년째 전복 양식을 하고 있지만 올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전복 가격이 급락하고 소비가 줄면서 판로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대출금 갚을 생각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겠어요. 기름값 올라가지, 전복 자재값 다 올라가지. 우리 전복값은 다운되지, 인건비 올라가지. 정말 답답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추석 대목을 앞둔 새우 양식장입니다. 예전 같으면 한창 바쁠 시기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주문이 크게 줄었습니다. 애써 키운 새우를 출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판로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판로가 안 되면은 다 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거저 주다시피 하겠죠 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상황.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걱정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산물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수산물 구입을 꺼리면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선 생활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세제 지원을 시작해서 수산 양식 어민들은 전부 다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야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면서 대한민국 수산 1번지 전남 지역 어민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편 수산시장 상인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염수 우려 때문에 시장에는 갈치와 민어 등 제철을 맞은 수산물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종합수산시장. 갈치와 민어 등 각종 물고기들이 가게마다 가득합니다. 평소에는 손님들로 북적일 시간대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가게 앞에는 보시는 것처럼 갈치가 가득 쌓여 있지만 갈치를 사려는 사람들은 요즘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시민들은 생선 구매를 꺼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선에다 밥을 많이 먹는 편인데 그 생선이 위협받고 있다는 후쿠시마 그것 때문에 방류 때문에 너무 많이 불안해요. 오염수 방류 전에 미리 생선을 사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기분은 안 좋고 그러니까는 아직 방사능이 배출 안 했을 때 좀 사갖고 좀 먹자 싶어가지고. 목포의 또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 손님은 찾아볼 수 없고 시장에는 상인들밖에 없습니다. 보통부터 손님들 전화주고 이거 방류하면은 이쪽 거 쓰냐 안 쓰냐 그래서 여쭤보는데 사실 가격은 많이 심할 것 같아요. 회센터의 단체 손님은 사라진 지 오래돼 버렸습니다. 상인들은 낚시꾼들이 맡긴 생선 손질에 의지해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산물 자체가 판매하기보다는 죽어서 나가는 게 거의 태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포에 수산물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또 지역 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는 등 단계별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방류 계획상의 문제는 없다는 정부. 관련 데이터를 지속 점검하겠다며 방류 이후 조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전남 지역 정치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방조와 묵인으로 정당화했다며 오염수 투기 결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대통령이 눈과 귀를 닫았다며 지금이라도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굴욕적 외교 형태를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일본은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최초의 국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역시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 어업인 등을 보상하고 일본 정부의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는 것, 전라남도가 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수산물 생산량 1위, 한 해 생산액만 3조 원 이상인 전라남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단계별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와 도내 해역 방사능 실시간 측정 등 방사능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먼저 방류 전에는 해수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고 방류가 시작되면 해수와 수산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게 됩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전남. 오염수 방류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피해 대책과 수매를 건의하는 등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낮은 경제성이 여전히 문제지만 예타를 통과할 경우 조기 완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완도 고속도로 2단계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강진 작천에서 해남 북평을 잇는 38.9km 구간으로 예산 1조 5,9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구간인 광주 성정 구간의 공정률은 60%. 최근 나주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노선 변경이 이루어져 완공이 2년 늦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2단계 구간의 예타가 통과되면 1단계 구간 준공 전 2단계 착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1단계 광주 강진 구간 준공이 26년 이전에 2단계 강진완도 구간까지 연이어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문제는 예타 대상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의 주요 변수는 경제성인데 광주 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의 경제성은 0.29로 낮은 상황. 전남도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타 지역 사례 등을 분석해 정책성 평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91km 구간에 사업비 4조 9천억 원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낮은 경제성에도 1단계 구간을 추진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의료, 문화, 교육, 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저희 전남 서남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완도 2단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주행시간은 21분, 전 구간이 개통되면 물류 이동 시간은 1시간 단축될 전망입니다. 광주 완도 고속도로 건설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임성 보성간 철도와 국도 77호선 연결,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추진 등 전남 서남권 SOC 사업들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 세계섬 박람회 개최 시기와 기간 조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개막 시기를 4월로 앞당기고 기간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는 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31일 동안 여수 돌산 진모지구와 관내 도서적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여수세계 섬박람회는 박람회 규모에 비해 개최 기간이 한 달로 짧고 시기도 여름 혹석인데다 기상 변수도 큰 계절이라는 지적 속에 개최 시기와 기간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꾸준히 검토되어 왔습니다. 한 달 갖고 되겠나? 너무 아쉽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좀 연장해볼까? 그건 아직 현재 생각 중에 있는 것이고요. 특히 최근 열린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혹석이 대책 부족 등에 대한 혹평을 받으면서 개최 시기 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막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석 달가량 앞당긴 4월로 조정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또한 개최 기간도 당초 한 달이었던 것을 2개월 개최,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행안부, 전라남도와 개최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도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여건들을 감안할 때 계획 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선박람의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와 공동 개최기관인 전라남도는 국제행사를 안전하게 치러야 한다는 것과 개최기간 변경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람회 개최 시기와 기간 조정을 위해서는 현재 212억 원에 그치고 있는 박람회 예산의 증액 문제가 선결과제입니다. 선박람회 직접 사업비는 212억 원입니다. 아무래도 사업비가 적다는 지역 여론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국고 건의, 지방비 확보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개최 시기와 기간 확대 방안이 당초 박람회 개최 목표인 미래선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국제섬 해양관광 휴양도시의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담아낼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검찰이 검경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투자 사기범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들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고위 경찰관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유착 의혹을 받는 공직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62살 송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검찰과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최근 1년 사이에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사기범에게 벤츠와 현금 15억 원, 10억 원대의 가상자산을 수사 무마 대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사 무마를 자신했던 이유는 20년 가까이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과 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맥을 내세워 경찰 고위직 인사에도 여러 차례 개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경찰 수사망에 오른 자치단체장들에게 접근해 사건 무마와 편의 제공을 대가로 광급공사를 따내거나 알선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씨의 비위 의혹이 담긴 녹취록과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로 사건 처리를 명목으로 공직자에 대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또 수사 정보가 유출됐는지 등 여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검경 수사관들은 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해충이 서식 지역을 넓혀가면서 수목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나타났다고 해서 이를 돌발해충이라고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효과적인 방제가 어려운데 기후변화에 따라 이런 현상은 점차 더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 봉황면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 양옆으로 배롱나무가 늘어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잎이 갈색빛으로 얼룩졌고 가지 전체가 바짝 마른 듯한 나무도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이 나무에 꽃이 가득 피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돌발 해충인 맵시 홍나방이 잎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선 처음 지난해 신안에서 크게 확산했는데 1년 만에 나주와 화순 등에까지 올라온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효율적인 방제가 어렵습니다. 전혀 좀 생태적으로 국내에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어요. 바로 내년에 이제 방제 약제부터 찾는 연구부터 시작을 하면 적어도 내년은 좀 빠른 것 같고요. 내후년 정도에 정확한 방제 약제가. 또 다른 돌발 해충인 미국 흰불나방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퍼져 병해충 예보가 이달 경계 단계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엔 수가 많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던 해충들이 이렇게 갑자기 확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덥고 그러니까 고온하고 이렇게 다습하게 되면은 이게 번식량이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벌레가 숫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애벌레 시절에 많이 가야 하거든요.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림청은 올해 해충 방제에 135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산림청 관리 병해충은 400여 종에 실제 병해충은 그의 4-5배로 추정되는 상황.
어떤 해충이 언제 어디서 확산할지 파악이 쉽지 않은 만큼 더 주도 면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라남도가 한국과 독일 수교 140주년을 맞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박물관 강변축제 한국종합홍보행사에 자치단체 대표로 참가합니다. 전라남도는 3일간 진행되는 축제 기간 독일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한국의 콘텐츠를 활용해 우수 농수산식품과 관광자원, 전통예술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전남의 맛과 멋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축하 공연으로는 전남 도립국악단의 부채춤 공연과 국기원 태권도 시범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목포대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약학과도 전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대 약대 편입 기준 개정은 약학대학 입문 자격 시험이 올해부터 폐지돼 약대 편입이 일반 편입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서 타 대학 재학생에게만 열려있던 약대 편입을 재학생에게도 열어준 것입니다. 그동안 약학대학 입문 자격 시험으로 대표되는 2+4년제 약학과 편입 제도가 폐지되고 전국의 모든 약학과에 일반적인 편입 제도가 적용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 어린이 도서관이 9월 독서의 날을 맞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목포 어린이 도서관은 독서 치료 상담사 초청 강연과 업사이클 교육과 체험을 해보는 해양 쓰레기를 활용한 오르골 만들기 등 어린이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진도구는 상하수도관 뉴스 탐지와 예측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진도구는 최근 인공지능 로봇 개발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상하수도관의 사진과 영상, 음성을 분석해서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하수도 개량사업 대상 지역 선정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해남군 땅끝 순례 문학관이 2023년 대한민국 최우수 문학관에 선정됐습니다. 땅끝 순례 문학관은 시문학의 명맥이 이어지는 해남군에서 운영하는 국립문학관으로 특히 문학관 옆에 자리한 100년제 문학의 집을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조성해 한국 문학 창작의 산실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도 노동요 전수관이 한평군 엄다면 불안마을에 신축됐습니다. 남도 노동요는 1977년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됐으며 노동요 전승자 천학실 씨가 사망한 뒤 엄다면 불안마을 주민들이 보존회를 결성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제104회 전국체전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기관별,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체전이 치러질 경기장 신축과 개보수 공사는 8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관중 인파 운집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 경기장 안전점검 등 안전체전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대회 성공을 위해 분야별로 더욱 치밀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현장 위주로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단속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의 장대비가 예상되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양은 목포와 전남 서부에 5에서 30, 그 밖은 30에서 100,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동안 목포 29도, 한평은 31도까지 올라 덥고 습하겠습니다. 남해안도 낮 기온, 해남과 강진 31도로 푹푹 찌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9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를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비가 오겠고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저녁 7시 29분입니다. 다음 주 초반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센시야, 저도 먹어요. 오래 서 있거나 하면 잘 붓고 아프고. 제가 원래 좀 그래요. 다리 건강에 원래 그런 건 없죠. 정맥이 건강해야 순환이 잘 되죠. 센시아. 센스 좋은데? 센시아가 좋지. 센시아! 자연의 색을 채워갑니다. 칼라 우드칩.
소나무 원목으로 가공, 착색해 동식물에 안전합니다. 화분에도 정원에도 자연의 색을 더합니다. 칼라 우드칩, 때깔 고운 그린 정원. 자연과 인간을 담은 기업 주식회사 동서산업.